이혼 사유 남편이 밥을 너무 빨리 먹습니다. 법원 서류에 적힌 이 한 줄을 본 판사는 황당해했어요. 30년 결혼 생활을 끝낸 이유가 식사 속도라니요. 하지만 저희 부부에게는 그게 전부였어요. 밥 한 숟가락이 사랑을 무너뜨렸거든요. 저는 박미숙이고 올해 66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 30년이 됐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아이들 키우고 밥하고 빨래하면서 그렇게 살았죠. 1년 전 남편이 은퇴했어요. 35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게 됐죠. 남편은 65살이었어요. 처음엔 남편이 집에 있으니까 외롭지 않아서 좋았어요.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은 공간에 있게 됐거든요.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며 TV를 켰다 껐다 반복했어요. 저는 조금 답답했어요. 예전엔 남편이 출근하면 집이 고요해져서 혼자만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친구도 만나고 드라마도 보고 낮잠도 잤는데 이제 그럴 수 없게 됐어요. 가장 큰 변화는 식사였어요. 예전에는 아침만 함께 먹었는데 점심은 각자 먹고 저녁은 남편 야근으로 혼자 먹는 날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하루 3끼를 함께 먹게 됐어요. 처음엔 밥상 마주하고 앉으니까 부부 같아서 좋았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남편이 너무 빨리 먹었거든요. 은퇴 후 3일째 되는 날 점심에 저는 된장찌개를 끓여서 밥을 퍼서 상에 놓았어요. 남편이 맞은편에 앉았죠. 남편이 숟가락을 들더니 밥을 빠르게 떠서 입에 넣고 씻고 삼키고 다시 떴어요. 리듬이 일정하고 기계처럼 정확했어요. 저는 천천히 먹었어요. 반찬을 집어서 밥 위에 올리고 함께 떠서 입에 넣으며 천천히 씹었어요. 맛을 음미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벌써 반 그릇을 비웠는데 저는 아직 몇 숟가락밖에 안 먹었어요. 남편 숟가락 소리가 컸어요. 철컥철컥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신경 쓰였어요. 5분이 지났을 때 남편 그릇은 거의 비었는데 제 그릇엔 아직 반이 남아 있었어요. 남편이 찌개를 더 떠먹고 김치를 집어서 밥을 긁어 먹었어요. 그리고 기다렸어요. 저를 보지 않고 텔레비전을 보면서도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톡톡톡. 규칙적인 소리였는데 빨리 먹으라는 신호 같았어요. 저는 그 소리에 밥맛이 떨어지면서 서둘러야 했어요. 천천히 씹던 밥을 빨리 삼키고 숟가락질이 빨라졌는데 맛을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식사가 끝났을 때 10분도 안 걸렸어요. 남편이 일어나면서 말했어요. 잘 먹었습니다. 남편은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들었어요. TV 소리가 들렸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배가 아직 고팠는데 반 그릇을 남기고 일어났으니까요. 설거지를 시작했는데 물소리만 들렸어요. 저녁도 똑같았어요. 남편은 빨리 먹고 저는 서둘렀는데 대화는 없었어요. 숟가락 소리만 들렸죠. 철컥철컥 톡톡톡 물 마시는 소리. 그게 전부였어요.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지쳤어요. 밥 먹는 게 즐겁지 않고 오히려 스트레스였거든요. 남편 속도에 맞춰서 빨리 먹어야 했고 천천히 먹으면 눈치가 보였어요. 어느 날 아침에 저는 계란찜을 만들었어요. 따끈따끈한 계란찜이었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었거든요. 상을 차리고 앉았어요. 남편이 계란찜을 떠먹었는데 뜨거운데도 후불지 않고 그냥 먹었어요. 빨리 먹느라 혀를 대었나 봐요. 인상을 찌푸렸지만 계속 먹었어요. 저는 계란찜을 천천히 식혔어요. 숟가락으로 떠서 입김을 불고 한 입 먹었는데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그 사이 남편은 밥을 다 먹고 또 기다렸어요. 손가락이 테이블을 두드렸죠. 톡톡톡. 저는 서둘러 계란찜을 먹었는데 제대로 맛도 못 봤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용기를 내서 말을 꺼냈어요. 여보, 밥 좀 천천히 먹으면 안 돼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이상했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뭐가? 너무 빨리 먹잖아요. 저는 아직 반도 안 먹었는데 당신은 벌써 다 먹고.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빨리 먹는 게 뭐가 문제야? 나 원래 빨리 먹어. 그래도 조금만 천천히 먹으면 안 돼요. 같이 먹는 건데.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노력해 볼게. 하지만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남편은 빨리 먹었고 저는 서둘렀어요. 노력한다는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아니,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였어요. 습관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혼자 밥을 먹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밥 한 끼 같이 먹는 게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남편의 식사 속도는 여전했어요. 빠르게 먹고 기다리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리고. 그 패턴이 반복됐어요. 어느 날 점심이었어요. 저는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밥을 2공기 퍼서 상에 놓았는데 남편 건 가득 담고 제 건 조금 덜 담았어요. 어차피 다 못 먹을 거니까요. 남편이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역시 빨랐어요. 숟가락이 쉴 새 없이 움직였고 5분도 안 돼서 그릇이 비었어요. 저는 아직 반도 안 먹었어요. 천천히 씹으면서 먹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제 그릇을 봤어요. 슬쩍 힐끗 봤는데 그 시선이 느껴졌어요. 배불러?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다가 남편을 봤어요. 아니요, 아직 먹고 있는데요. 그래? 근데 많이 남았네. 천천히 먹고 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제 밥 공기를 향했어요. 그 눈빛을 알았어요. 먹고 싶다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계속 먹었어요. 하지만 불편했어요. 남편이 제 밥을 보고 있다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숟가락질이 빨라졌어요. 빨리 먹어야 할 것 같았어요. 몇 분이 지났어요. 제 그릇엔 아직 3분의 1이 남아 있었어요. 배가 불렀어요. 더 먹기 힘들었는데 남편이 또 물었어요. 그거 다 먹을 거야? 배불러요. 그럼 내가 먹어도 돼? 거절할 수 없었어요. 남편이 이미 손을 뻗고 있었거든요. 제 그릇을 가져가서 남은 밥을 자기 그릇에 털어 넣었어요. 밥 버리면 안 되잖아. 아까워서. 남편이 제 남은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빠르게 먹었고 금방 비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아깝다는 건 알아요. 밥을 버리면 안 된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제가 먹던 밥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물어보긴 했지만 이미 손을 뻗고 있었잖아요. 다음 날 저녁도 똑같았어요. 저는 불고기를 구웠는데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이었어요. 밥을 퍼서 상에 놓았어요. 남편이 빠르게 먹었고 저는 천천히 먹었어요. 남편이 밥을 다 먹고 나서 제 그릇을 봤어요. 또 그 눈빛이었어요. 너 그거 다 먹어? 네, 다 먹을 거예요. 거짓말이었어요. 배가 불렀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양보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 밥은 제가 먹고 싶었어요. 저는 억지로 밥을 떠먹었어요. 배가 불러서 힘들었는데 남편 눈치가 보여서 먹었어요. 목이 막혔고 물을 마셨어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표정이 아쉬운 것 같았어요. 제가 밥을 다 먹으니까 섭섭한 거였어요.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요즘 밥을 너무 많이 퍼주는 거 아니야? 우리 둘이 먹는데 많이 안 퍼줬는데요. 아까운데 밥 남으면 그럼 당신이 덜 먹으면 되잖아요. 나는 이만큼은 먹어야 배가 차는데. 대화가 이상한 방향으로 갔어요. 저는 말을 멈췄어요. 더 말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로 저는 밥을 덜 퍼주기 시작했어요. 남편 거는 그대로 퍼주고 제 건 반만 퍼줬어요. 처음부터 적게 먹으면 남편이 제 밥을 안 볼 테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문제였어요. 배가 고팠거든요. 반 공기로는 부족했어요. 식사 후에도 배가 고파서 몰래 부엌에서 빵을 먹었어요. 어느 날은 밥을 평소대로 퍼줬어요. 남편도 한 공기, 저도 한 공기. 천천히 먹고 있었는데 남편이 벌써 다 먹고 제 밥을 봤어요. 많이 남았네. 배불러? 아니요. 그래도 많이 남았는데. 내가 좀 먹어도 돼?
제가 먹을 거예요. 남편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요즘 왜 이래? 밥 먹는 거 가지고 예민하게. 예민한 게 아니었어요. 제 밥은 제가 먹고 싶은 거였어요.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예민한 거래요. 저는 억지로 남은 밥을 다 먹었어요.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먹었어요. 남편한테 주기 싫어서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밥 한 공기 때문에 남편한테 화가 나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밥 때문에 싸우게 될 줄 몰랐어요. 남편은 단지 아까워서 먹는다고 했어요. 밥을 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먹던 밥을 그렇게 가져가는 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기분이 들었어요. 배불러? 다 먹을 거야? 내가 먹어도 돼? 그 질문들이 배려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제 밥을 달라는 요구처럼 들렸어요. 물어보는 척하지만 이미 손은 뻗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더 빨리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만큼 빨리는 못 먹어도 예전보다는 빨라졌어요. 제 밥을 지키려면 빨리 먹어야 했거든요. 밥 먹는 게 전쟁 같았어요. 누가 더 빨리 먹나, 누가 더 많이 먹나. 30년 부부가 밥 공기 하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남편은 몰랐어요. 제가 왜 화나는지, 왜 불편한지. 그냥 아까워서 먹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건 밥 문제가 아니라는 걸. 존중의 문제라는 걸. 남편이 저를 보지 않고 밥만 본다는 걸요. 3주가 지났어요. 저는 점점 식사 시간이 두려워졌어요. 밥상을 마주 앉는 게 편하지 않았고 오히려 긴장됐어요. 어느 날 점심에 저는 친구 수영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답답해서 하소연하고 싶었거든요. 수영아, 나 요즘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 무슨 일인데? 밥을 너무 빨리 먹어. 나는 천천히 먹고 싶은데 남편은 벌써 다 먹고 기다리고 있어. 그래? 근데 미수가 그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괜찮은 게 아니야. 매일 그러면 스트레스잖아. 그래도 밥 빨리 먹는다고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다른 부부들도 다 그래.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친구도 이해 못하더라고요. 제가 예민한 건가 싶었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남편한테 다시 말했어요. 제대로 이야기해 보려고 했어요. 여보, 우리 밥 먹을 때 대화 좀 해요. 남편이 TV를 보다가 저를 봤어요. 대화? 밥 먹으면서? 네. 밥 먹을 때가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밥 먹을 땐 밥을 먹어야지. 말하면 소화 안 돼. 그래도 조금은 이야기하면서 먹으면 좋잖아요. 나는 빨리 먹고 TV 보는 게 편한데.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남편한테 식사는 그냥 배 채우는 시간이었어요. 대화할 시간이 아니었죠. 다음 날 점심에 저는 일부러 천천히 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서두르지 않았어요. 밥을 퍼서 놓고 반찬을 예쁘게 담았어요. 밥 다 됐어? 네, 이제 드세요. 앉아서 먹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역시 빨랐고 저는 천천히 먹었어요. 제가 한 숟가락 먹을 때 남편은 세 숟가락 먹었어요. 저는 입을 열었어요. 여보, 오늘 날씨 좋더라고요. 응. 산책이라도 같이 갈까요? 나중에. 대답이 짧았어요. 남편은 계속 밥만 먹었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숟가락만 움직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아까 수영이한테 전화 왔는데 응, 그래. 다음 주에 같이 여행 가자는데 좋겠네. 남편은 듣지 않았어요. 대답은 했지만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기계적으로 응, 그래, 좋겠네만 반복했어요. 저는 입을 다물었어요. 혼자 말하는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벌써 밥을 다 먹고 물을 마셨어요. 잘 먹었습니다. 일어나서 거실로 갔어요. TV를 켰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에 저는 또 말했어요. 이번에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여보, 제 말 좀 들어줘요. 남편이 숟가락을 내려놓고 저를 봤어요. 뭔데? 당신이 너무 빨리 먹어서 저는 밥 먹는 게 힘들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은 빨리 먹고 저는 천천히 먹잖아요. 속도가 안 맞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미수가, 나는 원래 이렇게 먹어. 평생 이렇게 먹었어. 그래도 조금만 천천히 먹으면 안 돼요. 저랑 속도를 맞춰주면 안 돼요. 왜 내가 맞춰야 돼? 너도 빨리 먹으면 되잖아. 저는 숨이 막혔어요. 왜 제가 맞춰야 하죠? 왜 남편은 안 맞춰주는 거죠? 저는 천천히 먹고 싶어요. 대화도 하면서 먹고 싶고요. 대화는 밥 먹고 해도 되잖아. 밥 먹을 때가 제일 좋은 시간이잖아요. 같이 앉아 있는 시간인데 남편이 짜증난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밥 먹는 속도 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일이야? 예민하다는 말이었어요. 제 감정을 예민하다고 치부하는 말이었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예민한 게 아니에요. 당신이 저를 안 봐주는 거예요. 내가 뭘 안 봐줘? 밥 잘 먹고 있잖아. 밥만 보지 말고 저를 좀 봐요. 제 얼굴 좀 보면서 밥 먹어요. 무슨 소리야? 나 너 보고 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본 적이 없었어요. 식탁에 앉아서 단 한 번도 제 얼굴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밥만 받고 반찬만 받고 TV만 봤어요.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봤자 소용없었어요. 남편은 이해하지 못했고 제가 예민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식사가 끝나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울었어요. 소리 없이 울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외로울 줄 몰랐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 것 같았어요. 저는 부엌에서 울고 있는데 남편은 웃고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우리 부부는 속도가 안 맞아요. 밥 먹는 속도도 안 맞고 마음의 속도도 안 맞아요. 저는 천천히 가고 싶은데 남편은 빨리 가요. 저는 멈춰서 서로를 보고 싶은데 남편은 앞만 보고 달려요. 이게 사랑인가 싶었어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멀어질 수 있나 싶었어요. 밥 한 끼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갈라질 수 있나 싶었어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편안하게 자고 있었죠. 아무 고민도 없는 것 같았어요. 저만 힘든 거였어요. 저만 외로운 거였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저는 이제 남편과 밥 먹는 게 고역이었어요. 매 끼니마다 긴장했고 식사 시간이 다가오면 한숨이 나왔어요. 어느 날 점심에 남편이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했어요. 중국집에서 배달시켜 먹기로 했죠. 오랜만에 외식 같은 느낌이라 저도 좋았어요. 짜장면이 도착했어요. 저는 접시를 꺼내고 단무지를 담았어요. 남편은 벌써 앉아서 기다리고 있었죠. 빨리 가져와, 면 불어. 저는 짜장면을 날랐어요. 두 그릇을 식탁에 놓고 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어요. 남편이 바로 먹기 시작했어요. 젓가락으로 면을 휘휘 저어서 입에 넣었어요. 역시 빨랐어요. 후루룩 소리를 내며 면을 빨아먹었어요. 저는 천천히 먹었어요. 뜨거워서 조금씩 식히면서 먹었거든요. 한 입 먹고 단무지를 집어 먹었어요. 그런데 남편을 보니까 입가에 짜장 소스가 묻어 있었어요. 입술 옆에 턱에도 조금 묻었어요. 검은색 소스가 얼굴에 묻어 있는데 남편은 모르고 계속 먹었어요. 저는 티슈를 뽑아서 남편한테 건넸어요. 여보, 입 좀 닦아요. 응. 남편이 티슈를 받아서 대충 입을 닦았어요. 하지만 제대로 안 닦였어요. 여전히 입가에 소스가 남아 있었어요. 아직 남았어요. 여기. 제 입가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남편이 손으로 대충 문질렀어요. 티슈도 안 쓰고 손으로 닦았죠. 이제 됐지? 아니요, 아직도. 됐어, 됐어. 어차피 다 먹을 건데. 남편이 다시 짜장면을 먹기 시작했어요. 입가의 소스는 그대로였고 먹으면서 더 묻었어요. 저는 식욕이 떨어졌어요. 남편 얼굴에 묻은 소스가 자꾸 눈에 들어왔거든요. 밥 먹는데 그걸 보니까 밥맛이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려서 제 그릇만 봤어요. 남편을 안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자꾸 신경 쓰였어요. 남편은 신경 안 썼어요. 입 닦는 것도 귀찮아했고 손으로 대충 문지르는 게 전부였어요. 식사 예절 같은 건 안중에도 없었죠. 저는 짜장면을 반쯤 먹다가 멈췄어요.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배가 고픈데도 식욕이 사라졌어요. 왜 안 먹어? 배불러요. 벌써? 반도 안 먹었는데. 괜찮아요. 남편은 신경 안 쓰고 자기 그릇을 계속 비웠어요. 그리고 제 그릇을 봤어요. 역시 그 눈빛이었어요. 그거 버릴 거야? 먹을래요? 아깝잖아. 배달비도 비싼데. 남편이 제 그릇을 가져가서 먹기 시작했어요. 입가에 소스가 더 묻었어요. 턱에도 볼에도 묻었는데 남편은 계속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어요. 속이 울렁거렸어요. 예전에는 남편이 이렇게 먹어도 괜찮았어요. 오히려 소탈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이처럼 순수하게 먹는 모습이 귀엽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소탈함이 아니라 무례함으로 느껴졌어요. 입 한번 제대로 안 닫고 계속 먹는 게 더러워 보였어요. 저는 제 마음이 이상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남편이 밥 먹는 모습이 이렇게 불편할 수가 있나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손을 씻으러 갔어요. 거울을 보고 나서야 얼굴을 닦았어요. 나 이렇게 묻었네. 이제야 닦았어요. 식사 중에 제가 말했을 때는 안 닦더니 거울 보고 나서야 닦았죠.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은 저를 의식하지 않아요. 제 앞에서 어떻게 보이든 상관없어요. 거울 속에 자기는 신경 쓰면서 맞은편에 앉은 저는 신경 안 써요. 다음 날 저녁에 불고기를 구웠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하지만 저는 식탁에 앉는 게 싫었어요. 남편이 불고기를 먹었어요. 상추에 싸서 먹었는데 고기 부스러기가 입가에 묻었어요. 상추 조각도 입술에 붙었어요. 저는 이번에는 말하지 않았어요. 티슈도 건네지 않았어요. 어차피 안 닦을 테니까요. 남편은 그대로 먹었어요. 입 닫지 않고 물 마시고 계속 먹었어요. 저는 고개를 돌리고 제 밥만 먹었어요.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거실로 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어요. 입가에 여전히 뭔가 묻어 있었는데 신경 안 썼어요. 저는 혼자 설거지를 하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결혼 생활이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사소한 것들이 쌓여서 큰 산이 됐어요. 밥 먹는 속도, 밥 공기 가져가기, 대화 안 하기, 입 안 닫기. 하나하나는 작은 일이에요. 참을 수도 있는 일이에요. 하지만 매일 반복되면 다르죠. 매 끼니마다 겪으면 지쳐요. 저는 이제 남편과 밥상을 마주하는 게 두려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밥 먹는 게 이렇게 괴로울 수 있나요? 함께하는 식사가 이렇게 외로울 수 있나요? 저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눈물을 흘렸어요. 남편은 옆에서 편하게 자고 있었고 저는 혼자 울었어요. 30년 결혼 생활이 밥 한 끼 때문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5주가 지났어요. 저는 이제 식사 시간이 되면 가슴이 답답했어요. 상을 차리면서도 한숨이 나왔고 밥상 앞에 앉으면 숨이 막혔어요. 어느 날 저녁에 저는 평소보다 정성껏 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준비했거든요. 된장찌개,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 시금치 나물.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저도 맞은편에 앉았죠. 남편이 젓가락을 들었어요. 저는 남편이 저를 보기를 기다렸어요. 잘 먹겠습니다. 한마디라도 하면서 저를 봐주기를 바랐어요. 하지만 남편의 시선은 밥상에 고정됐어요. 어떤 반찬을 먼저 먹을까 고민하는 눈빛이었죠. 젓가락이 반찬 위를 맴돌았어요. 남편이 계란말이를 집었어요. 입에 넣고 씹었어요. 그리고 밥을 떴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다렸어요. 언제 저를 볼까 싶어서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 밥상만 봤어요. 다음엔 멸치를 집고 김치를 집고 시금치를 집었어요. 젓가락 끝만 쫓아가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말을 꺼냈어요.
여보, 반찬 맛있어요? 응, 맛있어. 대답은 했지만 여전히 저를 안 봤어요. 눈은 된장찌개를 보고 있었어요. 숟가락으로 떠먹으면서도 시선은 다른 반찬을 향했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오늘 시장 갔다 왔어요. 멸치가 싱싱해서 샀는데 맛있죠? 응, 좋네.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얼굴은 안 봤어요. 젓가락으로 멸치를 집으면서 김치 쪽을 봤어요. 제가 무슨 옷을 입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오늘 머리를 어떻게 했는지도 모를 거예요. 표정이 어떤지도 눈빛이 어떤지도 관심 없었어요. 저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았거든요. 남편이 그제야 저를 힐끗 봤어요. 왜 안 먹어? 배불러요. 벌써? 조금밖에 안 먹었는데. 괜찮아요. 남편은 다시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었어요. 제 그릇을 슬쩍 보더니 남은 반찬을 집어 먹었어요. 저는 식탁에 앉아서 남편을 봤어요. 남편이 밥 먹는 모습을 자세히 봤어요. 남편의 눈은 항상 아래를 향했어요. 밥그릇, 반찬, 젓가락 끝. 그것만 봤어요. 고개를 들어서 저를 보는 일이 없었어요. 예전에는 몰랐어요. 아니, 신경 안 썼어요. 하지만 이제는 보였어요. 남편이 저를 안 본다는 게 느껴졌어요.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저는 투명인간 같았어요. 남편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밥과 반찬만 보였죠. 식사가 끝나고 남편이 일어났어요. 잘 먹었습니다. 거실로 가서 TV를 켰어요. 저는 혼자 식탁에 남았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어요. 남편은 언제 마지막으로 저를 제대로 봤을까요? 식사하면서 제 얼굴을 마주보고 대화한 게 언제였을까요? 기억이 안 났어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서요. 다음 날 점심에 저는 일부러 예쁘게 화장을 했어요. 립스틱도 바르고 볼터치도 했어요. 남편이 알아볼까 싶어서요. 상을 차리고 앉았어요. 남편이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아무 말이 없었어요. 제 얼굴을 보지도 않았고 당연히 화장한 것도 몰랐어요. 저는 실망했어요. 남편이 저를 안 보는 게 확실했어요. 저녁에도 똑같았어요. 남편은 밥상만 보고 저를 안 봤어요. 젓가락만 움직이고 눈빛은 반찬에만 머물렀어요. 저는 참다 못해 물었어요. 여보, 내가 뭐 달라진 거 없어요? 남편이 잠깐 저를 봤어요. 풀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응? 뭐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뭔데? 옷 샀어? 아니요. 그럼 뭔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편은 다시 밥을 먹었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제가 어떻게 변했든 상관없었죠. 저는 그날 화장을 지우면서 거울을 봤어요. 립스틱 바른 제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누구를 위해 예쁘게 하려고 했을까요? 안 보는 사람한테 보이려고 애썼던 거예요. 일주일이 더 지났어요. 저는 실험을 했어요. 며칠 동안 식사 시간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걸까 싶어서요. 첫날 말없이 밥을 먹었어요. 남편도 말이 없었어요. 둘째 날도 조용했어요. 셋째 날도 넷째 날도 똑같았어요. 남편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을 안 해도 신경 안 썼어요. 오히려 편해 보였어요. 조용히 밥 먹으면 되니까요. 일주일 내내 식사 시간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남편은 몰랐어요. 우리가 대화를 안 한다는 것조차 몰랐어요. 저는 깨달았어요. 남편한테 식사는 그냥 배 채우는 시간이에요. 저와 함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밥과 반찬만 있으면 돼요. 제가 있든 없든 상관없었어요. 어느 날 저녁에 저는 식탁에 앉아서 남편을 똑바로 봤어요. 남편이 밥 먹는 동안 계속 봤어요. 남편의 눈은 끝까지 저를 안 봤어요. 밥그릇에서 반찬으로, 반찬에서 젓가락으로, 젓가락에서 입으로. 그 사이클만 반복했어요.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남편은 저를 보지 않아요. 30년을 같이 살면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보는 건 밥이었어요. 반찬이었어요. 젓가락 끝이었어요. 저는 아니었어요.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어요. 제 얼굴을 봤어요. 63년을 산 얼굴이었어요. 주름이 많았고 피부가 처졌어요. 예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도 사람이에요. 보여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남편 눈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저를 안 봤어요.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더 이상 남편과 밥을 먹고 싶지 않다고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6주 동안 쌓인 감정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매 끼니마다 느끼는 무시와 외로움이 저를 짓눌렀어요. 어느 날 저녁에 저는 삼겹살을 구웠어요. 남편이 좋아하는 메뉴였죠. 상추도 준비하고 쌈장도 만들었어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어요. 고기를 먹기 시작했는데 역시 빨랐어요. 한 쌈, 두 쌈, 세 쌈. 쉴 새 없이 입에 넣었어요. 저는 천천히 상추에 고기를 올렸어요. 쌈장을 찍어서 싸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제 접시를 봤어요. 너 그거 다 먹어? 네, 많이 남았는데? 배불러 보이는데? 아직 안 먹었어요. 그래도 천천히 먹으면 배부를 거 아니야? 저는 참았어요. 대답하지 않고 쌈을 입에 넣었어요. 천천히 씹었어요. 남편이 계속 제 접시를 봤어요. 제가 먹는 속도를 재는 눈빛이었어요. 제 고기를 탐내는 눈빛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못 참겠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식탐이 많아 보여요. 남편이 깜짝 놀라며 저를 봤어요. 뭔 소리야? 매번 제 밥그릇 보고 제 접시 보고 배부르냐고 묻고. 내가 그렇게 많이 먹는 사람처럼 보여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왜 맨날 제 밥을 가져가려고 해요? 남편이 당황했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가져간 게 아니라 내가 안 먹길래? 제가 천천히 먹는 거예요. 빨리 못 먹는다고 안 먹는 거 아니에요.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어요. 6주 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어요. 왜 이래? 갑자기 왜 소리를 질러? 갑자기가 아니에요. 맨날 이랬어요. 당신이 모를 뿐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밥을 너무 빨리 먹어요. 저는 천천히 먹고 싶은데 당신 눈치 보면서 먹어야 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짜증난다는 표정이었어요. 또 그 얘기야? 나보고 어떻게 먹으라는 거야? 천천히 먹어달라고요. 저랑 대화하면서 먹어달라고요. 제 얼굴 좀 보면서 먹어달라고요. 대화는 밥 먹고 해도 되잖아. 언제요? 밥 먹고 나면 당신 TV 보잖아요. 언제 저랑 대화해요? 남편이 말문이 막혔어요. 할 말이 없었나 봐요. 그런데 다음 순간 남편이 한 말이 저를 무너뜨렸어요. 미수가 너 요즘 이상해. 또라이같이 왜 이래? 또라이. 남편이 저한테 또라이라고 했어요. 30년 부부한테 할 말이 그거였어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가슴이 무너졌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참았어요. 밥 먹는 거 가지고 이렇게까지 예민하게 굴어? 다른 집들은 안 그래. 다른 집은 몰라요. 우리 집 얘기예요. 너무 유난스러워. 나이 먹으니까 더 심해진 거 아니야? 나이 탓이었어요. 제 감정을 나이 탓으로 돌렸어요. 제 서운함을 유난이라고 했어요. 저는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았어요.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했어요. 왜? 화났어? 아니요. 그럼 계속 먹어. 배불러요. 조금밖에 안 먹었잖아. 괜찮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갔어요.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계속 그릇을 닦았어요. 남편이 혼자 밥을 먹었어요. TV를 켜고 웃음소리를 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방금 아내한테 또라이라고 한 사람 같지 않았어요. 저는 설거지하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없이 울었어요. 물소리에 섞여서 흐느낌이 들리지 않게 했어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또라이래요. 밥 먹는 것 때문에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아내한테 또라이래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방에 들어갔어요.
남편한테 말하지 않고 먼저 들어갔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한참 뒤에 남편이 들어왔어요. 불을 끄고 누웠어요. 저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어요. 그냥 누워서 잤어요.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편하게 잤어요. 저는 눈을 뜨고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계속 흘렀어요. 베개가 젖었어요. 또라이. 그 단어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남편 목소리가 들렸어요. 짜증난다는 표정이 보였어요. 저는 그날 밤 깨달았어요. 남편한테 저는 배려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해할 대상도 아니에요. 그냥 유난 떠는 사람이에요. 또라이예요.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밥 한 숟가락 때문에, 단어 하나 때문에.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상을 차리지 않았어요. 처음으로 남편 밥을 안 차렸어요. 그냥 방에 누워 있었어요. 남편이 문을 두드렸어요. 밥 안 차려? 혼자 드세요. 왜? 먹고 싶지 않아요. 남편은 한참 서 있다가 나갔어요. 부엌에서 소리가 났어요. 남편이 혼자 밥을 차려 먹는 소리였어요. 저는 이불 속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 밥을 안 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 식사를 거부했어요. 밥 한 끼의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사흘 동안 저는 밥을 차리지 않았어요. 남편은 혼자 먹었고 저는 방에 있었어요. 남편은 제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도 괜찮냐는 말도 없었어요. 나흘째 되는 날 저녁에 남편이 말했어요. 오늘 외식할까? 집에서만 먹지 말고 나가서 먹자. 화해하자는 건지 그냥 밖에서 먹고 싶은 건지 모르겠었어요. 하지만 저도 지쳤어요. 사흘 동안 굶다시피 했거든요. 어디요? 고깃집 삼겹살 먹으러 가자. 저는 대답 대신 옷을 갈아입었어요. 남편을 따라 나갔어요. 차를 타고 동네 고깃집으로 갔어요. 고깃집은 손님이 많았어요. 저녁 시간이라 붐볐죠. 저희는 구석자리에 앉았어요. 남편이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어요. 고기가 나왔어요. 직원이 구워준다고 했지만 남편이 직접 하겠다고 했어요. 남편이 집게로 고기를 펼쳤어요. 저는 상추를 준비했어요. 쌈장을 덜고 마늘을 구웠어요. 남편은 고기에만 집중했어요. 고기가 익었어요. 남편이 가위를 집었어요. 고기를 자르려고요.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자른 고기를 제게 건넸어요. 아니, 건네려고 했어요. 가위와 함께요. 이거 받아. 남편이 가위를 제게 내밀었어요. 그런데 가위날이 저를 향하고 있었어요. 날카로운 끝이 제 손을 향했어요. 저는 멈칫했어요. 이게 뭐예요? 응? 가위? 날이 이쪽을 향하고 있잖아요. 남편이 가위를 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뭐가? 가위날이요. 저한테 날이 향하게 주면 어떡해요? 그래? 남편이 가위를 돌려서 다시 건넸어요.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어요. 이제 됐지? 저는 가위를 받았어요. 하지만 기분이 이상했어요. 남편이 진심으로 몰랐어요. 가위 날을 상대방한테 향하게 주면 안 된다는 걸요. 아이들한테도 가르치는 기본 예절이에요. 가위나 칼을 줄 때는 손잡이를 상대방 쪽으로 향하게 주는 거요. 그게 배려예요. 근데 남편은 몰랐어요. 65년을 살면서 몰랐어요. 아니, 알았어도 신경 안 썼어요. 저는 고기를 상추에 싸서 입에 넣었어요. 맛이 없었어요. 목이 메었어요. 남편은 계속 고기를 구웠어요. 먹고 굽고 먹고 굽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남편을 봤어요. 고기 굽는 남편을 자세히 봤어요. 남편의 시선은 여전히 고기에만 있었어요. 불판 위에 고기 타는지 안 타는지,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그것만 신경 썼어요. 제가 어떤 표정인지, 제가 맛있게 먹는지, 제가 편한지. 그런 건 안 봤어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남편은 저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밥 먹을 때도 밥만 봤어요. 가위 줄 때도 가위만 봤어요. 저를 향해 날이 가는지, 제가 다칠 수 있는지 그런 건 생각 안 했어요. 남편한테 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배경이었어요.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배려해야 할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못 먹겠더라고요. 왜 안 먹어? 비싼데? 배불러요. 조금밖에 안 먹었잖아. 괜찮아요. 남편이 제 접시를 봤어요. 역시 그 눈빛이었어요. 남은 고기를 가져가려는 눈빛이었어요. 그럼 내가 먹어도 돼? 드세요. 남편이 제 접시에 있던 고기를 가져가서 먹었어요. 맛있게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먹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우리 부부의 모습이구나. 한 사람은 주고 한 사람은 받기만 하는 거구나. 한 사람은 배려하고 한 사람은 배려받는 게 당연한 거구나. 식사가 끝났어요. 남편이 계산하러 갔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서 테이블을 봤어요. 가위가 놓여 있었어요. 날이 이쪽을 향하게요. 그 가위가 상징적으로 보였어요. 남편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날카로운 끝이 저를 향했어요. 따뜻한 손잡이는 남편 쪽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조용했어요. 남편은 운전하면서 라디오만 들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어요. 말이 없었어요. 오늘 고기 맛있었지? 나는 괜찮았는데. 다음에 또 가자.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이라는 게 있을까요? 남편과 다시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집에 도착했어요. 저는 바로 방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거실에서 TV를 켰어요.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봤어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없이 흘렀어요. 가위 날이 자꾸 생각났어요. 저를 향한 날카로운 끝이요. 무심코 건넨 가위였지만 그 안에 남편의 마음이 다 담겨 있었어요. 남편은 한 번도 저를 바라본 적이 없었어요. 제가 다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건네면 됐어요. 어떻게 건네든 상관없었어요. 제가 알아서 받으면 됐으니까요. 30년이 그랬어요. 남편은 주기만 했고 저는 받기만 했어요. 남편은 건네기만 했고 저는 조심스럽게 받았어요. 날이 이쪽을 향해도 뜨거운 게 이쪽으로 와도 불편한 게 제 몫이어도 저는 받았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못 받겠어요. 날카로운 날이 제 마음에 너무 많이 박혔어요. 피가 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어요. 혼자 밥을 먹기로요. 더 이상 남편과 식탁을 마주하지 않기로요. 가위의 방향이 남편의 마음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저도 이제 방향을 정했어요. 남편에게서 멀어지는 방향으로요. 다음 날 아침에 저는 제 밥만 차렸어요. 한 공기만요. 남편이 부엌으로 왔어요. 내 밥은? 이제 혼자 먹어요. 저도 혼자 먹을게요. 무슨 소리야? 30년 동안 같이 밥 먹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저는 밥그릇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혼자 먹었어요. 천천히 먹었어요. 조용했지만 편했어요. 밖에서 남편이 혼자 밥 짓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저는 계속 혼자 먹었어요. 남편도 혼자 먹었어요. 각자의 공간에서요. 셋째 날 저녁에 저는 문을 살짝 열어서 봤어요. 남편이 거실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천천히 밥을 먹고 있었어요. 맞은편 빈 자리를 보면서요. 표정이 슬퍼 보였어요. 나흘째 밤에 남편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미수가, 제발 얘기 좀 하자. 저는 거실로 나갔어요.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미안해.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집이 가난했거든. 밥이 늘 모자랐어. 형제가 많아서 빨리 먹지 않으면 배를 못 채웠어. 그게 습관이 됐어.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근데 그게 너를 힘들게 한 줄 몰랐어. 사흘 동안 혼자 먹어봤어. 천천히 먹어봤어.
밥이 맛없더라고. 혼자 먹으니까. 남편이 저를 똑바로 봤어요. 너를 안 봤어. 30년 동안 내 얼굴을 제대로 안 봤어. 미안해. 남편이 울었어요. 65살 남자가 식탁에 앉아서 울었어요. 다시 같이 먹자. 내가 천천히 먹을게. 너랑 대화하면서 먹을게. 저도 눈물이 났어요. 당신은 몰라요.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이제 알아. 늦었지만 이제 알았어. 다시 시작하자. 천천히.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한참을 울었어요. 남편도 울었어요. 다음 날 아침에 저는 2공기 밥을 퍼서 상을 차렸어요. 남편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잘 먹겠습니다. 남편이 저를 보면서 말했어요. 밥그릇이 아니라 제 얼굴을 보면서요. 남편이 천천히 먹었어요. 한 숟가락 또 한 숟가락. 제 속도에 맞췄어요. 대화했어요. 웃었어요. 서로를 봤어요. 30분이 걸렸어요. 예전에는 10분이면 끝났는데요. 하지만 행복했어요. 미수가 고마워. 나한테 기회 줘서. 저는 남편을 안아줬어요. 남편도 저를 안았어요. 밥 한 숟가락이 우리를 무너뜨렸어요. 하지만 마지막 숟가락이 우리를 다시 이어줬어요. 사랑은 속도가 아니었어요. 함께 씹는 리듬이었어요. 서로를 보는 시선이었어요. 우리는 다시 시작했어요. 30년 부부가 새로 시작했어요. 밥 한 끼부터 다시 배웠어요. 천천히 먹는 법을요. 함께 먹는 법을요. 서로를 보는 법을요. 그게 진짜 사랑이었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제겐 큰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